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당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6일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이 강원도 도당 대의원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후발주자로 나선 박주민을 대표하는 단어는 다양합니다. 그중 그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3개만 꼽는다면 젊음, 친문, 그리고 언택트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텐데요. 47세라는 나이에 도전한 당대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올드보이를 뛰어넘어 당내 소장파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당대표로 출마한 3명 중 친문이라는 선명성도 그의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열린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이낙연 의원과 여전히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김부겸 전 의원에 비하면 이 또한 유리한 조건 중 하나일 텐데요. 나머지 3번째는 언택트, 그러니까 비접촉이 일상화된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라는 강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언택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여지없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모든 전당대회가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조직적 기반이 없는 박주민 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주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를 줄곧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무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40대의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새롭게 더 개혁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헤쳐나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의 출마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손해볼 것 없는 출마,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수순, 3등을 해도 문제없고 2등만 해도 남는 게임이라는 평가. 하지만 그건 그를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인데요. 그의 이번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느껴지듯 그는 진정 당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핸드폰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에요.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기자가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원래는 채널A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채널A하고 이동재 씨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응하고 있었는데 채널A 쪽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자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채널A는 막상 실제로 압수수색은 못하고 그냥 검찰하고 채널A 측하고 일종의 타협을 해서 그냥 밖에서 건네준 거예요. 그렇죠. 호텔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압수수색이 아니었고. 근데 그거는 채널A,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이 거기 이동재 기자가 입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장소도 잘못됐고. 근데 그거는 채널A 쪽에서 압수수색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례적으로 서로 합의하여서 다른 장소에서 건네줬을 뿐인데 그 합의에 이 기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동재 기자가 핸드폰 냈을 때 이것의 처분 권한까지 핸드폰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까지 건네줘라고 준 건 아니다. 준 건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봐도 되지만 회사는 봐도 되지만 검찰에 건네줘서는 안 된다. 이거랑 똑같이 얘기가 되면 그 정경심 교수 PC 있잖아요. 이것도 처분 권한 없는 조교가 냈잖아요. 이것도 증거 능력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다뤄야 돼요. 같은 논리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1 단독 김찬현 판사는 이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준항고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정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서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의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인데요. 이동재의 수사방해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당한 자신의 압수물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압수당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개인의 권리이니 그렇다고 쳐도 압수당한 압수물의 포렌식 자료까지 삭제하라는 건 좀 오바인데요. 법기술자들의 조력으로 각종 법기술을 구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주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김찬현 판사는 끝까지 이 판결을 유보하거나 파기했어야 합니다. 하기사 83년 판사에게 무리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전 기자는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지난 5월 27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에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전 기자 측은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건은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을 듯 보여지는데요. 우선 압수물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이는 사건의 중요성을 따져 불복하면 될 듯한데요. 수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늦어질 뿐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작태를 본다면 계속해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등 방해 공작이 예상되는데요. 이걸 돕고 방조하는 재판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는지 냉정한 원인 분석은 없고 정치권은 서로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친 집값 문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값 폭등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이 사태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 계속되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급격히 폭등했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가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롯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당시 서울 강남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부동산 3법은 통과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49명이 강남 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는데요. 스트레이트는 이 의원들이 6년간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실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치솟는 집값의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이자 그 오른 집값에 시세 차익을 부로 축적해온 당사자였던 거죠. 이러면서 서민경제,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집안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공직자는 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이건 범죄입니다.